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 주의회에서 주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패배를 경험한 후 선거법 개정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주 하원을 통과한 HB 531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HB 531 주요 골자는 부재자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부재자 투표 드랍박스 운영 시간 축소, 그리고 주말 조기 투표 제한 등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이번 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투표권을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HB 531 법안에는 드랍박스 이용을 조기 투표 운용 시간에 직접 와서 드랍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조기 투표 실시 중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주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조기 투표나 드랍박스 운영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투표를 하기가 어렵게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주청사 앞에서 HB 531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들은 크로스오버데이인 8일까지는 적어도 상원 혹은 하원을 통과해야 법제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HB 531 법안이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니콜 핸드릭스 의장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핸드릭스 의장의 연봉은 74,266달러인데 13만 6천 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인근 메트로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들과의 연봉을 비교했을 때 귀네 카운티 의장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카운티 의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디케 카운티 마이클 서몬드 의장의 연봉은 17만 4,053달러, 캅 카운티 리자 큐비드 의장의 연봉은 14만 631달러입니다. 또한 풀턴 카운티 로피치 의장의 연봉은 5만 735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대표단 의장인 샘박 의원은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핸드릭스 의장의 연봉 인상 추진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민원실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월 1일까지 민원실을 비롯해 총영사관 전체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는 어제인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영사관을 일시 폐쇄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께 불편을 드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관장으로서 동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청사 방역과 모든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내일부터 민원실을 비롯하여 민원실을 포함한 총영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을 이용하기 원하는 한인은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935만 3,430명, 누적 사망자는 52만 8,52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2,5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6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2만 1,482명, 누적 사망자는 15,2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5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1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9만 325명, 신규 1,50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727명, 누적 사망자는 90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4,684명, 누적 사망자는 1,05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5,614명, 누적 사망자는 8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4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1,959명, 누적 사망자는 77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7명,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876명, 누적 사망자는 38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금까지 어렵게 얻은 결과를 잃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2% 이상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평균 사망자도 2% 이상 늘어 하루 2,000명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 직전 코로나19 백신을 비공개로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월 20일 퇴임 전 백악관에서 첫 접종을 했고 이후 두 번째 백신까지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에 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백신을 맞은 것은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적으로 접종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재임 시절 SNS에 백신에 관한 회의론을 표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는 미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틀랜타 오페라는 오는 4월 15일부터 캅 에너지 퍼포밍 아트 센터 주차장에서 2개의 공연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개의 공연은 더 쓰리페니 카르멘과 더 쓰리페니 오페라로 알려졌으며 각각 9회 그리고 6회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페라 공연은 캅 에너지 센터 주차장에 환기가 되는 서커스 텐트를 설치해서 공연당 200명의 관객만을 수용하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어제 2018년부터 팀을 맡아온 로이드 피어스 감독을 해고했습니다. 호크스의 제너럴 매니저 트래비스 슐랭크는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발전이 기대치보다 더뎠다고 감독 해고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호크스는 이번 시즌 팀 내 코어 유망주와 새로 계약한 프리에이전트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완전한 팀 구성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10승 9패의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이후 가진 15경기에서 4승 11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 밀려났습니다. 임시 감독직은 네이트 맥밀런 코치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트 맥밀런 코치는 호크스 합류 전까지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